의문의 장소에 갇혀있는 한 박사와 요원. 박사를 구하러 왔다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같은 동료 김중사도 함께 잡혀왔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문이 열렸고 문 앞에 있는 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이진. 포로들과 함께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분명 얼마 전만 해도 이곳은 적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지만 유이진이 혼자 투입하여 이곳을 제압해버린 것이었죠. 하필 이 순간에 적군이 나타났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고 순식간에 둘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을 사용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주인공의 모습을 본 이 남자는 너무나도 무모하지만 엄청난 실력자고 절대 정규군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곳엔 다른 곳으로 끌려갔던 소대원들까지 모두 주인공에 의해 구출되어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지만 의뢰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를 보고 주인공은 용병으로 온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격포가 이들에게 향했고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 와중에도 수습하고 혼자 싸우는 주인공.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인공의 얼굴은 많이 앳돼 보였습니다. 오늘의 웹툰 입학윤병입니다. 그렇게 6개월 뒤 주인공 유이진은 한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전학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생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잘생긴 외모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사실 비행기 사고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오빠가 10년 만에 한국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생 유다현은 학교에서 엘진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돌아와 주인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쳐보았지만 당해줄 리 없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계급 소령의 조언이 있었고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최대한 싸움을 피해야 한다고 알려주게 되죠. 그 이유는 상대가 걱정돼서 싸우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을 듣게 되었고 창문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릴 때부터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전투 훈련을 받았던 기억을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너무나 평화롭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동생 다현이와 함께 하교를 했고 마침 그곳에서 다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여기 양아치들이 주인공을 건드는데요. 그리고 몇 번의 펀치로 단숨에 이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이진이는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화목한 시간을 즐기며 침대에 누우자 잠에 들었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유이진이 어릴 적 비행기가 추락했던 사건을 말이죠. 그렇게 잠에서 깼고 다시 학교에 가는데요. 한편 다현이는 어제의 사건으로 더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주인공 앞에 일진이 도착했고 그 옆에는 급하게 온 다현, 미안하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뚜껑이 열린 주인공은 주인공과 다현이를 위협하는 일진들을 참교육시켜버렸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한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김희진의 오빠마저 당했고 다현이가 주인공을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질을 돋구는 김희진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김희진은 직접 다현이에게 접근했고 이들의 아지트에 직접 들어가 주먹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는 주인공이었죠. 심지어 김희진의 부모님까지 다시는 주인공과 다현이를 건들지 못하게 손봐주었고 이들을 나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이진이에게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에는 2명의 학생이 교환 학생으로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 최대 기업의 회장 손녀딸 신년아와 신년아의 비서 겸 경호원 고석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가 경계를 하는데요. 고석주는 처음 보는 유이진을 경계했죠. 그렇게 유이진과 그의 친구들은 PC방과 노래방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없는 유이진이 PC방과 노래방을 알고 있던 이유는 한국을 오기 위해 부대 선임들이 많은 정보들을 알려준 덕분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친구들끼리 잡담이나 나누고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유이진이 싸움을 잘해도 고석주에게는 안 될 거라고 했죠. 고석주는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왔고 고석주는 넘사벽이라고 하는데요. 소문에는 고석주가 30명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석주는 멀쩡히 걸어서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유이진은 고석주를 만나게 되고 고석주는 주인공에게 다짜고짜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주인공을 뒷조사해 보았을 때 신분을 속이면서 학교에 들어왔던 것을 알고 있었던 고석주였죠. 그리고 여기 신년아는 다현이와 친했는데요. 신년아는 다현이에게 주인공과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10년 전에 사고로 부모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반년 전에 살아왔다는 연락을 할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할아버지와 동생이 있었다는 정도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현이는 의문의 오빠로부터 다현이를 지켜주기 위해 뒷조사한 내용을 알려주기로 했고 저녁에 따로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변을 경계하는 유이진과 고석주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의문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고 이들은 다현이와 연아를 납치해 갔죠. 그렇게 뒤를 따라가 보았지만 차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의심했고 이 사건은 기업의 회장이자 그리고 연아가 죽길 바라는 사촌 언니 신지에도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이들의 본거지에 도착한 유이진과 고석주 맨몸으로 보초병들을 제압했고 유이진의 실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이 끝나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는 고석주였죠. 한편 이들의 본거지에는 다현이와 연아가 잡혀 있었는데요. 주변에 보초병이 너무 많아 주인공이 시선을 끌기로 했고 고석주가 이들에게 향했죠. 그리고 마침 여기에서 가장 셀 것 같은 포스의 납치범을 만나 승부를 보게 되지만 칼을 사용하는 납치범을 이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절묘한 순간에 모든 보초병들을 제거하고 나타난 유이진 그리고 눈앞에 칼을 쓰는 납치범을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총까지 쓰는 납치범이었고 이마저도 쉽게 정리해버렸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유이진의 실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며 고도의 전투훈련을 받은 프로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이진과 다현이의 학교 생활도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구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학교까지 찾아온 회장님 그리고 유이진에게 경호를 부탁하지만 거절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건 연아의 일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3년 전의 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죠. 덕분에 아들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3년 전 용병 생활을 하다가 만난 다현이의 아빠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어린 유이진을 보며 너 같은 딸이 있다고 못 본 척 할 수 없다며 밥과 간식거리를 챙겨주곤 했었죠. 하지만 봉사단체를 호위하는 의뢰가 끝나게 되었고 주인공과 다른 용병들이 자리를 뜨자 이후에 마을이 통째로 반정부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소식과 봉사단체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유이진은 단독적인 행동을 펼쳤고 그곳에서 상황이 심각한 아빠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여기 회장님이 아들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 경호팀의 생각은 안일하다며 유이진의 시선에서 경호팀을 평가하고 싶다고 정식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되었고 다들 나가 떨어질 정도로 달렸지만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오는 주인공을 보며 경호팀장은 놀라는데요. 게다가 체력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고등학생과 대련을 한다는 소리에 탐탁지 않았던 팀원들이었고 단 1%라도 봐줄 생각이 없던 이 남자를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경호팀의 에이스마저 꺾어버리죠. 그렇게 인정을 받아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아와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된 주인공이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한 채 일만 하다가 죽은 아빠를 원망스러워하는 연아에게 과거 연아의 아빠에 대해 얘기를 꺼냅니다. 죽기 전에 연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진이의 집에 찾아온 소령, 강암창 선임, 부대원들의 안부 인사를 듣게 되었고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왔다고 하죠. 하지만 며칠 뒤 임무 중인 강암찬 소령 선임과 부대원이 전투 중에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릴 때 주인공과 함께했던 시절 가족을 찾아주기도 했던 너무나도 고마운 부대원들이었죠. 그리고 한편 주인공은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으로 향하기로 하는데요. 한편 부상당한 팀원들과 이들이 보호하고 있는 민간인 그리고 이들을 쫓고 있는 의문의 한 단체 그리고 이 남자는 과거 유이진에게 당한 상처가 남아있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헬기와 각종 무기를 지원받았고 그리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의 흔적을 따라갔고 한편 이곳에서는
적들과 마주하여 총격전을 이루고 있었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탄약이 얼마 남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부상자와 일반인을 이끌고 3시간 20분가량을 가야 했었고 시간은 너무나도 빠듯했죠. 그리고 이들을 쫓고 있는 의문의 단체는 이들의 이동 경로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뒤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순탄치만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인공이 이곳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형상 이점들을 파악하며 적군들과 결투를 치르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후 부대원들과 무전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마주하였고 소령님과 부대원이 위험하다는 걸 듣고 오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했고 이들은 무사히 이곳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무장단체의 팀장은 극대노를 하며 과거 유이진의 싸움 방식에 PTSD를 느끼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온 유이진, 전화를 통해 부대원들이 유이진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다시는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에게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친구들과 PC방으로 놀러갔습니다. 하지만 PC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찾아와 친구들을 때리고 싸움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쫓기고 있는 주인공의 친구, 사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유이진을 벼르고 있었고 주인공의 자리에 부르라며 친구들이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해 부르지 않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친구는 결국 유이진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나타났고 재영이와 혁진이를 찾으러 가는데요. 그곳엔 액정이 부서져 있는 핸드폰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 등장한 신한고 학생들, 선빵을 치려는 학생들을 가볍게 제압해 주었죠. 한편 재영이와 혁진이는 이들의 아지트에서 막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주인공과 고석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과 싸우게 되었고 2명이서 30명이 넘는 조직 인원들이 주인공과 고석주에게 당했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평화로운 날이 찾아오나 싶었지만 누군가와 마주쳤고 주인공을 001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과거 유이진과 같은 용병 시절을 보냈던 남자였고 006으로 불리우고 있었죠. 과거 주인공은 용병 시절 이후에 사망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정체를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캠프에서 유이진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주인공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006은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유이진을 처리하라는 임무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 동료를 만나러 왔을 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 온 한 통의 전화, 그건 바로 유이진을 처치하라는 임무였고 전화가 끝나기도 무섭게 몸싸움을 펼쳤지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이 둘의 승부는 뒷전으로 미루기로 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루면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한 주인공은 006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06에게 온 한 통의 전화, 이전에 언급되었던 의문의 단체이자 이들이 머물었던 캠프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고 배신자, 즉 유이진을 처단하라고 하죠. 전화가 끊기자마자 나타난 주인공, 그렇게 처절한 싸움 끝에 서로는 부상을 입었지만 끝내 006을 생포하게 됩니다. 캠프는 주인공 때문에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하며 레드독이 주인공을 처리하는데 앞장설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은 넌 이제 죽은 거라며 캠프 측에서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지내라고 하죠. 그렇게 006을 풀어주는데요.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006의 이름은 리암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연하의 사촌 누나 신지혜는 약혼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건 바로 강함찬 소령이었고 유이진을 뒷조사하는 입장에서 유이진과 강함찬의 무언가가 이 둘 사이에는 무언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데요. 그리고 차 안에서 강함찬 소령에 대해 아냐고 묻자 반듯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이사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습격했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죠. 그렇게 뒤를 따라가 보았지만 뛰어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뒤를 추격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에 도착했지만 무장한 단체들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둘씩 이들을 제압했으며 이곳에서는 경호원 팀까지 합세하였지만 많은 인원의 무리들을 상대하기엔 버거웠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주인공이 나타나 신지의 이사를 빼내는
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주인공을 걱정하는 할아버지와 다현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006이 죽었다는 허위 정보가 매드독에게 들렸고, 한편 여기 다현이는 늦은 밤 귀갓길에 일진들로부터 후드를 쓴 남자를 구해주기 위해 나섰고, 배가 고팠던 이 남자는 다짜고짜 밥 좀 사달라고 합니다.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먹어대더니 자기는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현이는 자리를 뜨게 되었고,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많이 수상해 보였죠. 그렇게 다음날 집 주변을 걸어다니는 주인공이었고, 마침 이곳에서도 후드 모자를 쓴 남자를 마주합니다. 그의 뒤를 따라갔고 매복해 있던 후드 모자를 쓴 남자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이 남자는 코드네임 032.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주인공이 총을 빼앗고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쫓아온 건 캠프의 충성심 때문인지 006의 복수 때문인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현재 부상당한 상태였기에 제압에서 풀려나며 도망치게 된 032였죠.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번 다현이를 마주하는데요. 그렇게 이 둘은 또다시 편의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주인공이 가족 관계까지 파악했다며 놀라는 주인공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우연일 뿐이었죠. 그리고 무방비인 상태인 032를 습격했고, 동시에 이 상황에 난감해하는 다현이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 온 이유를 묻게 되죠. 032는 이 상황에 그 질문이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006이 주인공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032에겐 006은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032에게 006은 살아있다고 말해주었고, 죽은 채로 현재 위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죠. 그리고 캠프를 배신한 이유를 묻게 됐는데, 그것은 캠프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렇게 서로의 오해를 풀고 헤어지게 되었죠. 한편 032 앞에 찾아온 에이든, 그리고 캠프의 명령을 무시한 032를 처리하기 위해 왔다고 하죠. 그렇게 에이든에게 발악을 하며 도망쳤고, 이 순간에 갑자기 주인공이 등장하며 에이든을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단지 동생이 032에게 돈이 없다고 먹을 거를 사들고 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할아버지, 며칠 뒤면 다현이의 생일이었기에 주인공과 생일 선물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신지의 이사가 제안한 경호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기 배우 차서아의 경호 임무를 맡게 되었고 스튜디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인공을 경험상 보낸 것이라며 무시하는데요. 그리고 따로 불러 얘기를 하며 신경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촬영이 모두 끝났는데 주인공이 이들을 모두 멈춰 세웠고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기실에 있던 소형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이유였죠. 그렇게 이번 사건은 경찰에게 맡겨 조사하기로 했고, 집에 돌아간 듯 했지만 몰래 나오는 차서아였죠. 그리고 주인공이 함께하게 되었고 편의점을 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PC방으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차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바로 차서아의 전 애인이었고, 앞으로는 귀찮게 굴지 말라고 일침을 날린 뒤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던 찰나 차서아를 막아서는데요. 그리고 차서아를 위협하자 주인공 유이진이 나타나 창문을 부수며 제압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는데요. 그렇게 안전히 귀가하는 차서아였고 하루를 잘 마무리했죠. 그리고 다음날 이 남자는 복수를 위해 유이진을 차서아 재계약 현장에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나타납니다. 유이진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경호를 그만두라는 차서아였죠. 그리고 주인공을 건들자 참교육해줬고, 자신의 고용주는 차서아가 아닌 SW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차서아, 화를 내는 이 남자를 발로 걷어차버렸고 공격해오는 이들을 모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지혜가 나타나며 이들을 모두 당황케 했죠. 그렇게 기존 소속사와의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었고 차후에 일어날 일까지 모두 조치를 취한 신지혜. 그렇게 SW 엔터와의 재계약을 하게 된 차서아 배우였죠. 그리고 주인공은 기존에 있던 부상 때문에 더 이상의 경호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되어 차서아가 주인공에게 번호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현이가 차서아의 팬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가지 부탁을 하였죠. 다현이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꽃다발을 전달해 주었으며 생일 축하를 해 주었죠.
그렇게 얼마 후 유이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건 바로 006이었고 유이진에게 찾아온 032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032가 캠프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해주었지만 032는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고 캠프에 있던 용병들이 032를 납치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고 현재 032는 캠프의 용병들에게 감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006은 032를 하나뿐인 가족이라며 찾으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주인공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10km 내에 용병들이 사용하는 아지트로 향했고 이상하게 주변에 쓰러져 있는 용병들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의문의 남성이 032를 구해주는데요. 몰래 032가 있는 곳으로 잠입에 성공했고 쓰러져 있는 용병들을 보며 이 싸움 방식이 004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과 004가 마주하였고 치열한 전투를 펼칩니다. 그리고 006이 합세하였지만 아쉽게 004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004는 전투를 펼치면서 이 남자가 코드네임 진 001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차서와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그러고는 내일 꼭 만나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난 이유는 상담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은 차서와에게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이 있었고 요즘 들어 동생에게 상처가 자주 생겼고 물어보면 놀다가 다쳤다고 하거나 친구들하고 가볍게 싸웠다는 정도로만 대답을 하고 좀 더 물어보면 방에 들어가든가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상황을 주인공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합니다. 그렇게 차서와 동생 차진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학교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차진우는 누나가 유명 인사였기에 주변에서 누나 욕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차진우는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경고를 했지만 같은 반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누나한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누나가 차서와라고 알려지면 누나한테 피해가 갈까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듣고 있었던 차서와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주인공은 차진우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달려가 냅다 참교육을 시전해버리죠. 그렇게 이들은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이곳에 차서와가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많이 놀랐고 괴롭힌 친구들 모두 벌을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다음날 여기 신연아는 연아의 약혼남을 만나게 됩니다. 연아는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 약혼남은 뒤에 지키고 있는 주인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해하는 연아를 보며 주인공이 나섰고 덕분에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이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약혼남은 다음날 SW 경호팀의 연습장에 찾아가 복수를 위해 자기네 경호원과 신선 대련을 펼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처음부터 나서게 된 주인공이었고 대결을 시작하는데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입학용병 74화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략된 스토리가 많으니 처음부터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